운구 차량은 박 감독의 한평생에 깃든 양궁장에도 들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 양궁인들은 큰 별이 졌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서 이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JTBC 전영입니다. 이분께 미국 기업 김지현 회계법률 번역에서 10만 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달러 깊고 깊은 위로금으로 보내드리고 제 증여세는 미국에 낼게. 제 선생으로서 양궁 코치로서 그렇게 이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처럼 돌보고 그런 게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 선수로서 이제 금메달 따고 뭐 그렇게 선수로서 이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온 것도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후배들이 원하는 바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길, 바른 길, 꽃길로 그렇게 후배들을 잘 이끌어왔던 거 그게 참 나는 감동적이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받지 못한 임금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에 일했던 한 네팔이는 임금을 요구하자 멀리 가면 주겠다거나 통장을 자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나무 베는 일을 했던 네팔인 노동자 A씨. 지난 2023년 4개월 동안 폭염과 싸우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1,082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돈 들어오는 거 좀 없어요. 다 끝나면 반락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돈 안 줬으니까 내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계속 준다고 거짓말 계속 짜증내니까. A씨가 항의하자 고용인은 네팔로 돌아가면 주겠다며 회피했습니다. 그런 거는 받는 족적이 보내준다 그 말이야. 받는 족적이 넣는 거는 안 되는 기요.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왔는데 고용인은 그 통장을 찢으라며 밀린 임금을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을 당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 체불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올 상반기에만 850억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1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매년 1,200억 원 안팎의 체불이 발생했고 12만 5천여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임금을 받으려다가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위험한 사업장 그리고 취약한 사업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통역인의 지원이라던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 같은 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돈을 벌러왔다가 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자와 먼 곳의 가족들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거 너무 불쌍하다. 이분들이 설사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끝까지 잘 해냈으면 돈을 줘야지. 이분들이 무슨 노예야? 아니잖아. 물론 법적인 약점이 있을 수는 있어.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그런 어떤 약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가장 먹고 사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라. 더군다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탄핵 정국이라 솔직히 뭐 행정 기능이 거의 마비된 그런 상태였거든. 매우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있었거든. 정말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시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임금 체불이 800억 원이면 베트남에서는 그게 1조 6천억 원이야. 인도에서는 4천억 원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6,400억? 필리핀 같은 데는 못해도 한 2,400억. 엄청난 돈을 떼인 거야 이분들이. 난 솔직히 그 외국인들 이게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몰려다니잖아. 보면은 다이소 같은 데서 옷이 왜 되게 싸잖아. 그런 데는 5,000원 뭐 이렇잖아. 그런 거 사이고 그 겨울에 후리스도 5,000원짜리가 있어. 후리스가 그런 거 사입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드레스 셔츠도 5,000원이야 다이소에선. 또 멀쩡해. 똑같아. 다른 데에서 사는 거랑 메이커 사는 거랑 뭐 그런 거 사입고, 그리고 뭐 겨울에 시장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 추워서 이제 겨울에 시장 가가지고 이제 옷을 사거든. 보면 이제 두꺼워 옷이. 솜 같은 게 많이 집어넣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재료가 비싼 건 아니야. 그런데 보면 두꺼운 파카가 돈 10,000원밖에 안 해. 정말로. 그리고 내복도 뭐 백양 내복이라든지 트라이 내복이라든지 뭐 좋은 사람들 내복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못해도 솔직히 한 5만원 잡지 않니? 그런데 거기 육거리 시장의 내복은 안에 기모까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15,000원 뭐 2만원 이거밖에 안 돼. 프리 사이즈고.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그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게 내복이더라고. 겨울에 되게 필요한 건 알아. 그런데 그거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예를 들어 베트남 그 공장 노동자다 그러면은 그 뭐 한 2만원짜리 내복을 2벌을 사려면 번갈아 입으려고, 그러면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80만원을 사는 거야. 80만원. 그러니까 되게 망설이더라고. 그런 게 나는 참 딱했거든.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거 사는 거 보니까 거의 만두야. 군만두. 왜냐면 그게 싸단 말이야. 그리고 안에 고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의 뭐 군만두 사고, 그리고 뭐 전부찌개 그런 거 이제 모듬전 그런 거 이제 10,000원어치 사. 그럼 이제 공장 가면은 공장에는 이제 항상 저기 밥을 주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제 주로 이제 영세한 공장이지. 그래서 이제 직원도 공장 직원도 뭐 7명 8명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아줌마가 밥을 해주잖아. 공장에서 밥하는 아줌마 계시잖아.
이제 밥을 해주고 그 뭐 김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밑반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멸치볶음, 뭐 양념 깻잎, 뭐 오징어 젓갈.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뭐 전부치개 10,000원어치, 뭐 군만두 10,000원어치. 뭐 군만두 10,000원어치면 뭐 20한 6개밖에 안 돼. 한 20,000원어치 돼야 한 50개가 넘어. 그러면 7, 8명이 하루에 한 사람당 뭐 7, 8개는 먹어야 되잖아. 군만두 간장 찍어서. 뭐 그것도 밥 반찬으로 훌륭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부치개도 한 20,000원어치 사고. 그러고 이제 그 일거리 시장 슈퍼에서 맥주 사와. PT용 맥주. 시원한 거. 뭐 땅콩 같은 거 이렇게 한 2개 붙여진 거.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는 거야. 밥이랑 전부치개랑 군만두랑 이것저것 이제 밑반찬이랑 이제 국도 끓여주지 아줌마가. 뭐 된장국을 끓여주든 무슨 뭐 김치찌개를 끓여주든 끓여준다고. 돈 줘가지고 돼지고기 좀 사오라고 앞다리살. 그래서 이제 그 7, 8명 이제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뭐 앞다리살 뭐 한 30,000원어치 사오기도 해. 그렇게 해서 먹어. 대체로 큰 돈 쓰는 거지 그게. 뭐 군만두 20,000원, 전부치개 20,000원, 맥주 그 PT로 한 3병 사면 그게 또 뭐 한 30,000원. 또 10만원 나가는 거야. 뭐 내복도 사지. 무슨 두꺼운 파카도 사지. 또 이제 발 시려우니까 털신도 사지. 털신 있잖아, 털신. 안에 털이 붙은 거. 요즘은 왜 털신이 이렇게 되게 목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가볍게 신을 수 있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얼음길에도 그렇게 잘 나오잖아, 털신. 색깔도 시커머서 때도 안 타고 약간 좀 그렇게 나오지 털신이. 그 여름에 신는 그 크록스처럼 그런 재질이야. 근데 안에는 털이 수북해. 그런 털신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 받으면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런다고. 그런 사장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거든. 월급날. 그래서 귤이라도 한 박스 사다 준다고. 귤이라도 시컷 먹으라고. 귤이 좀 싸잖아 겨울엔. 근데 돼지고기 듬뿍 넣고 김치찌개도 해주지만 하다못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꿀떡 같은 거 그거 맞춰가지고 한 상자에 30,000원이다 그러면 한 상자 맞춰서 또 그런 것도 준다고. 뭐 외국인들이 꿀떡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떡이 영 생소한 그런 뭐 미국인이나 뭐 저 유럽인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뭐 베트남인 뭐 필리핀인 뭐 인도인 이런 사람들 떡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떡 안에 이제 무슨 깨도 있고 설탕도 있고 그렇잖아. 그 볶은 깨도 주고 설탕도 넣고 그걸 이제 꿀떡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을에는 송편이 되지. 그 꿀떡을 좋아한대 외국인들이. 그것도 이제 한 상자 아침에 전화해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준다고. 배불리 먹으라고 꿀떡하고 뭐 귤하고 또 돼지고기도 이제 한 사람당 한 반 근씩 한 300g씩 이렇게 돼지고기 많이 사서 이제 듬뿍 넣고 김치찌개도 해주고. 이제 공장 한 7, 8명 있어도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잖아.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월급날은 이제 특식으로 주는 거지. 이제 그 맛에 살아 사실은. 근데 일을 시켰는데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해. 더군다나 올해 1월부터 6월 그때는 진짜 너무나 한국이 진짜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기였거든. 나 이거는 진짜 내가라도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김지현 회계법률 번역이
그 800억 원 그거 그 불법 체류자든 불법 체류자가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일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돈을 대신 줄게. 뭐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일한 사람한테 돈 주는 건 뭐 미국에 뭐 증여세를 낸다던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피눈물 나는 거잖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뭐 1,000만 원이 뭐 월급이 체류가 됐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가족들한테 가냐고. 빈털터리로. 그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 그러니까 요번은 진짜 그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한국도 어떤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이럴 때 사회적인 가장 이제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이제 가장 약한 자들, 뭐 불법 체류자든 누구든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분들이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800억 그거 대신 내가 줄게. 그거 가지고 뭐 조그마한 뭐 떡볶이 장사를 하든 무슨 뭐 토스트 장사를 하든 뭐 그건 돈 뗄 게 없거든. 하여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떼먹었다? 사기를 쳐먹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네.